첫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앙상블. 에비타에서 앙상블로 출연했고, 그리고 81년 10월인가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빠담 80년 초반에 현대극장에서 데뷔를 처음 배우로 시작을 한 거죠. 대학 때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70년 말 80년 초만 해도 뮤지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때인데 뮤지컬에 대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일보인가 어디에 났는데 뮤지컬 출연자를 공모하는 그 기사를 보고 현대극장에 지원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표재순 선생님이 이부몽땅으로 발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연으로 처음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토니 주인공하고, 그리고 이제 86년에 남경주, 남경읍, 최정원 그런 배우들하고 가스펠을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제 91년에 뮤지컬 자주라는 프랑스 뮤지컬을 공연을 제작을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91년에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 뮤지컬이다 그렇게 광고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홍보도 됐었는데 1,500만 원 밖에는 표를 못 판 거예요. 아, 뮤지컬은 대자본이 필요하구나, 이것은 산업화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당시에 마침 삼성이 나이세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음반 사업을 한다고 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니까, 아, 뮤지컬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이것이 산업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삼성에다가 이제 뮤지컬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첫 작품이 이제 96년 브로드웨이 42번가고, 브로드웨이 42번가 이후에 96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삼성 영상사업단하고 제작을 했었고,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미국에 있는 스태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코옥하면서 우리나라 쪽 무대 스텝이든 연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극단들이 뮤지컬을 했다면 90년대는 이제 뮤지컬 전문 단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서울 뮤지컬 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뮤지컬 컴퍼니는 이제 삼성 영상사업단과 코옥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 전문 제작사. 그걸 만든 이유가 브로드웨이 42번가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하고 우리가 노하우를 받은 그걸 서울 뮤지컬 컴퍼니에다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랑을 빌타고 하고 쇼 코미디 그런 이제 창작 위주로 해서 공연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다른 후배들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오디 컴퍼니도 생기고 서울 뮤지컬 컴퍼니에 같이 일을 했었고, 극단 신시가 생겼어요. 김상일 선생님 만드신. 거기서 이제 내가 제작 감독도 하고 박명성 대표도 거기 있었고, 어떤 신시 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신시 뮤지컬 컴퍼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뮤지컬 전문 극단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바위에 계란 던지기 그럴 만큼 무모한 일을 벌린 건데, 사실은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IMF가 딱 끝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브로드웨이 42번가 95년에 초연을 하고 그리고 IMF 끝난 다음에 IMF 때 억눌린 그런 그 욕구나 이런 문화적 욕구가 분출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성 이런 걸 제가 본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을 하고 이제 해외에 가서 접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페라를 한다고 하니까 해외 라이센스 쪽에는 한국에서 오페라를 한다고? 그런 시장이 있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브로드웨이 42번가 가지고 매출 80억 올렸어. 오페라리움 오면은 200억 훨씬 넘는
시장이 생길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키우고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시장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공연장은 어디서 할 건데? 나 공연 여기서 할 거야. LG화센터에서. 그럼 돈은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제 오리온 회장님을 만났고 오리온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재미라는 회사 만들고 거기서 200억에 대한 미니멈 개런티를 기업에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 당시에 LG화센터 김우진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 극장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건물 구조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명회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을 대규모로 고쳤어요. 변경 심의까지 받고 구조물을 변경을 한 거예요. 프로듀싱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이 일이 단순히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부수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2001년 오페라리옹이 공연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는 우리 공연의 어떤 히스토리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2001년 오페라리옹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40억이었다면 그 이후에 매년 20%씩 성장을 했잖아요. 오페라리옹에 주는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도 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를 이뤄내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이게 오페라리옹의 어떤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세계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 같이 흐름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죠. 공연장, 그 다음에 전문가 인력들, 배우들, 오케스트라 모든 분야에서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관객의 인구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것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계화시키고 경쟁력을 갖고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 상품을 보러 오는 목적 관광객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도 브로드웨이처럼 웨스트엔드처럼 단지 티켓 매출이 얼마다 산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가 됐으니 여기에 경제 효과 어떻게 하면 더 유발시키고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결국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요걸 꺼내놨어. 이게 이제 토니 어워즈 노미네이션이 되면 이걸 줘요.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프로듀서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저걸 하나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상품을 가지고 우리 작품을 가지고 브로드웨이 접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신춘수 대표가 미국에 가서 프로듀서로서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고 어떤 정서에 맞는 작품을 고른 거 이건 굉장히 아주 스마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일단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흥행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업 예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흥행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민이다. 그러면 영어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이나 또 그런 작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품 선정을 잘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브로드웨이나 직접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 프로듀서가 로열티를 갖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굳이 한국 뮤지컬, 우리나라 뮤지컬, 우리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했을까? 사실은 그냥 뮤지컬은 그냥 나한테는 공기 같은 거 어떤 숙명적인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뮤지컬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내 주변에 내 앞에 내 손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의 공기, 나를 살게 해준 어떤 힘.